갑자기 1월, 2월에 1억, 2억 원을 호가하는 NFT들이 10만 원, 20만 원에 막 팔리는 사건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NFT의 핫 이슈로 세 번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앤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에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앤디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암호화폐랑 이제 NFT 하다 보면은 종종 해킹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생기게 돼요. 저희가 이거를 뭐 몇백이 될 수도 있지만 몇 억씩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오픈시에서 해킹이 발생한 적은 없는데 근데 연초부터 오픈시에서 하나 둘 삐걱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오픈시의 버그로 인해서 훨씬 비싼 NFT들이 해커들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악용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오픈시에서는 리스팅이라는 개념이 있고 리스팅이라는 거는 NFT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고 본인이 리스팅을 올렸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할 때 오픈시에서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NFT를 그냥 다른 지갑에 보냈다가 다시 본인 지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럼 오픈시 UI상에서는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취소가 된 것처럼 뜨거든요. 그 편법을 사용해서 리스팅들을 취소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픈시 UI에서만 지워졌었던 거예요. 사실 그 취소 리스팅들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일례로 볼뎁 야트 클럽이라는 그 NFT가 작년 대비해서 정말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싼 가격에 리스팅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오픈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그로 인해서 그 예전에 올렸던 리스팅들이 취소가 안 됐었고 그래서 갑자기 1월, 2월에 1억, 2억 원을 호가하는 NFT들이 10만 원, 20만 원에 막 팔리는 사건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뜨거운 감자였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리스팅을 분명히 취소했고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버그가 발생하냐 라면서 많은 불만을 표출했고 이 NFT 씬에서 좀 자산의 보안에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픈시가 보상을 해줬나요? 그쵸. 그래서 오픈시 대응도 되게 웃긴데 네. 오픈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오픈시 UI상에서 잘못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오픈시에서 빠르게 이제 그 과거 리스팅들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UI를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삐걱거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리스팅이 예를 들면 4개가 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취소를 하잖아요. 한 번에 동시에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커들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오픈시 리스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리스팅이 엄청 옛날에 올라와서 본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근데 오픈시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UI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해커들은 방금 누가 취소를 눌렀지? 이것만 찾으면 그 바로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픈시가 그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논란이 벌어졌어요. 오픈시가 오히려 이런 해킹을 더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오픈시가 또 다시 대응을 해서 뭐 한 번에 취소하는 형태로 이 사건이 좀 일단락되었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상을 잘 해줬나요? 풀로? 그때 그 판매된 시점에 그 NFT의 추정 가치, 평균 거래가 아니면은 그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하죠. 맞아요. 가장 싼 그 NFT의 가격으로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네, 그게 만족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평균가를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 사실 더 비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오픈시 입장에서는 합당한 기준점을 잡는 방법이 그런 수단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저 NFT뱅크가 예측을 해주는데 NFT뱅크가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저희는 에스티메이션이 그때 보상 기준을 좀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픈시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해킹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픈시가 물론 이더리움에서는 가장 이제 압도적인 1위 거래소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체인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 아비트럼이라는 체인 위에서 오픈시 역할을 하는 그 트레저다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 거래소에서 비슷하게 스마트 컨트랙에 문제가 있어서 해커들이 사실상 뭐 12도에 올려놓은 NFT를 공짜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해킹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규모액이 약 20억 좀 안 되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 그 NFT를 팔고 나서 얻은 수익들을 대부분 돌려줬어요. 또 NFT도 다시 돌려주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해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화이트 해커들이 엄청나게 이 사건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대체 누가 이 해커인가, 이 해커들의 자적을 따라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에 있었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상 모든 거래 내역들이 트래킹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그 자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게 됐고, 이제 해커가 겁을 먹고 다시 원금을 돌려주는 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해킹에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공개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장부, 그리고 모든 맞아요. 그 거래 내역이 추적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두 번째로는 NFT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뭔가 대단한 걸 만들겠다고 로드맵 발표했는데 맞아요. 하고 보니까 진짜 별거 없는 거. 그런 예시들이 좀 있었을까요? 픽셀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픽셀몬이 이름에서 들으면 약간 아시겠지만 포켓몬이랑 굉장히 유사한 메타버스 게임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그런 꼴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로 게임이 있는 건 아닌데 그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들을 그 3D 렌더링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들 만들 거고 이 게임 안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실제 게임 모델이 아니면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만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NFT 판매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 NFT 판매로만 70억 이상의 그 자금이 모금이 되었고, 네네. 모금이 된 이후에 로드맵에 따라서 진전도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었던 그 캐릭터들을 NFT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NFT를 받아보니까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그 원래 홍보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게임에서 이제 캡처된 이미지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이거에 투자한 게 아닌데. 네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그 픽셀몬 입장은 아직 인게임에 있는 것들이 캡처가 좀 이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해요. 왜요?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픽셀몬 지갑을 뒤진 거니까 픽셀몬이 모금한 지갑이 어떻게 그 게임 개발에 쓰이고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갑 주소를 막 추적을 해보니까 그 70억 모금된 것 중에 일부를 개발자들이 빼서 그냥 NFT를 막 샀어요. 그냥 그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뭐 볼레비 아트클럽도 사고 뭐 두들지도 사고, 이런 투자자들한테 합의되지 않은 그 투자 금액을 사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실망을 했고, 이건 진짜 사기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P2E죠, 이것도. 이것도 플레이토 P2E인데, P2E가 일단은 토큰 발행하고 돈 끌어 모으고 게임 나중에 나올 거니까 투자해라 하고서 제대로 된 뭔가 콘텐츠가 딜리버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악한 게임, 클릭투원 형식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게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임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 팀이 어떤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 봤는지, 맞아요. 어떤 투자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유심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 팩세모 같은 케이스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지만 그 팀들은 사실 그 신원불명의 어너니머스 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익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익명의 팀이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이런 폰지 스킴 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기 좋죠. 돈 네, 들고. 돈 들고 도망갈 수가 있어서. 네, 그러면 마지막에 또 약간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지갑 시드 프레이즈를 노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NFT랑 토큰을 안전하게 홀드할 수 있는 하나의 약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드 프레이즈를 본인이 어디 가서 막 공개하고 이렇지 않을 거잖아요. 보통 그 시드 프레이즈가 공개되는 경로가 어떤 피싱 스캠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뭐 오픈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오픈시를 표방해서 이건 오픈시에서 보내는 안내 메일이야, 너 지금 빨리 지갑 연동해서 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NFT들이 싸게 팔릴 수도 있어, 이런 식의 피싱 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본인 지갑을 연동하는 순간 해커들이 그 지갑의 액세스를 가지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NFT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URL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NFT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메타마스크를 많이 쓰시는데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핫 월렛이라서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런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 수단인 반면에 콜드 월렛이라는 개념이 있고 USB 같이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보관 수단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팁이 있는데 보안 USB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연결이 되고 절대로 복구가 안 되고 초기화밖에 못하는 그런 USB를 쓰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로도 딱 써보는 것도 약간 사실 맞아요.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구글 독스라 노션 이런 데다가 적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구글 포토에다가 사진 찍어놓고 그냥 공유해놓고 네, 맞아요. 클라우드는 진짜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저장을 할 때도 순서를 좀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가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갔을 때 승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승인 생각 없이 누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컨트랙트가 돈을 다 빼가는 컨트랙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갑을 연결할 때 항상 그 설명이 조금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권한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이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이 컨트랙트 소유자가 마음껏 쓸 수 있어 라는 그런 게 확인이 되면은 절대 사인을 하면 안 맞아요. 되죠. 오픈C가 아니라 오픈 오션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NFT나 암호화폐를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생겼던 문제들, 해킹 사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안전하게 이 크립토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컨텐츠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